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공격이 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12구 부동산 정책이 망가질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던 양도세 중과세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과세 감면 기회를 100일 남았으니 잘 활용하시라고 권고했습니다.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전적으로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헌 소지를 제거한 토지공개념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하자 자본주의 체제에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이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라면서 말입니다. 황당무계한 색깔론입니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현행 헌법에 자리 잡고 있고 199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색깔론 비난은 중도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상기시켜드립니다.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두 분은 토지 공개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합당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굽히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잠시 후 오전 10시 30분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단을 발족합니다.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입법 추진단의 행보를 지켜봐 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님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합니다.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생산적 논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향해 온갖 공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욕설과 비난, 인신공격이 난무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눈 밝은 국민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합당에 대한 의견 다룰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저는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민주당원분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조국혁신당을 제 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 미략 따위 없습니다.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을 펼쳐놓은 단계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릴지는 앞으로 두 당이 합의해야 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원의 집단지성과 민주당원의 집단지성이 생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소항진입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 사법개혁의 진전, 그리고 한없이 지연된 민생 법안을 매듭짓는 결단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 예고가 지난달 26일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사법개혁의 시계 역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설 연휴 전 처리를 공언했던 대법관 증언법, 법 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안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인질극에 맞서 설 명절 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당의 고육지 책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추동력을 사법개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개혁과제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개혁의 깃발 아래 당론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일에 즉각 매진해 주십시오. 합당 논의도 지방선거도 내랑천상과 권력기관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치열하지만 질서 있는 합당 논의와 함께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합당을 둘러싼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 심지어 색깔론까지 동원한 공세는 이제 그만 거두고 합당을 제안한 집권 여당답게 질서 있는 내부 토론과 개혁을 위한 우당과의 연대 정신을 보여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교유착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어제는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국회의원 54명단에 여야 의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신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단 차원의 집단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신천지 탈퇴 교인의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 대가로 교회 건축을 위한 용도 변경 인허가 및 다수 건축물에 종교용지 용도 변경 청탁이 있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벌여온 치밀하고 집요한 범죄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합수본 수사를 발판으로 삼아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매서운 눈이 되겠습니다. 누가 개혁을 방해하고 정교유착 특검을 회피하며 민생을 방치하는지 끝까지 지켜보며 국민과 함께 단호히 행동하겠습니다. 예, 서영준 원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되는 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SNS 등을 통해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처럼 흔들림 없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호통경제학 운운하며 그 쉬운 걸 왜 여태 못했냐고 비아냥을 늘어놓습니다. 장 대표님,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이 호통이라고요? 국민들은 그런 호통이라면 10번, 100번이라도 더 쳐주길 바라실 겁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지요. 귀당이 좋아하는 시장의 언어로 번역해드리면 이런 걸 부두 개입이라고 합니다. 논리가 없으니 말투를 문제 삼고 성과를 부정할 수 없으니 악담으로 덮으려 합니다.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국민 갈라치기로 불안을 키웁니다. 발목 잡기와 갈라치기, 악담 정치와 말꼬리 잡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꼬리가 아니라 일머리를 잡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추진 정책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내재해 있는 토지 공개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제한,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은 토지 공개념의 헌법상 근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 헌바 112 등 사건에서 세대합산 중과세 등의 방법론은 수정하여야 하지만 토지 공개념은 헌법적 근거가 분명하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1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예산정책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토지 공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게 90년대 초반이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실태를 만들지 않고 오다 보니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해찬 대표는 강령 및 당원의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를 추진하였고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안정이라는 별도의 섹션을 마련하여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토지 공개념 주장이 헌법 정신과 충돌할 소지, 공산주의 몰락 이전에나 토론의 대상, 시대착오,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위험 등의 언급을 한 민주당 의원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모두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묻습니다. 의원님의 사회주의 운운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고려하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비롯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님들이고 민주당 자신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계신 건가요? 네, 신장식 최고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정개특위위원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내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제도에 관해 그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을 넘어 눈썹에 불이 붙은 말 그대로 초미지급의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4곳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더 넓어진 선거구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게 되지만 선거구 획정되지 않은 한 통합지역 전역을 아우르는 선거운동 자체가 어렵고 주민들 또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면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고 유권자들 역시 누가 우리 지역의 후보인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개특위 소위를 가동합시다. 지방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에 대해 시급히 논의를 시작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숫자와 구역을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개정될 공직선거법에는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외치며 광장에 모였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도입, 동공천 방지 입법 등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빛의 광장 시민항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 개혁 진보 세력의 압승과 극우 내란 세력의 몰락을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3% 봉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지방의원 비례대표 5% 봉쇄 조항도 폐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월 30일 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이 국민의힘의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5만 명에 이르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2인자 금고지기가 있고 정치권 로비 등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했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이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신천지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에 어떤 부당거래가 오갔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부당거래 등을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정개특위 소위를 개최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정준성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개 최고위원의 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이건 뭐, 나는 이런 기술적 문제인지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켜주세요. 안 필요 없다고요. 바꿔주세요. 저거 받아주세요. 배터리 지금 됩니까? 됩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공격이 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12구 부동산 정책이 망가질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던 양도세 중과세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과세 감면 기회를 100일 남았으니 잘 활용하시라고 권고했습니다.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전적으로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헌 소지를 제거한 토지공개념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하자 자본주의 체제에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이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라면서 말입니다. 황당무계한 색깔론입니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현행 헌법에 자리 잡고 있고 199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색깔론 비난은 중도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상기시켜드립니다.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두 분은 토지 공개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합당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굽히지 않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잠시 후 오전 10시 30분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단을 발족합니다.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입법 추진단의 행보를 지켜봐 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님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합니다.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생산적 논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향해 온갖 공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욕설과 비난, 인신공격이 난무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눈 밝은 국민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합당에 대한 의견 다룰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저는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민주당원분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조국혁신당을 제 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 미략 따위 없습니다.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을 펼쳐놓은 단계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릴지는 앞으로 두 당이 합의해야 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원의 집단지성과 민주당원의 집단지성이 생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원내대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 사법개혁의 진전, 그리고 한없이 지연된 민생 법안을 매듭짓는 결단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 예고가 지난달 26일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사법개혁의 시계 역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설 연휴 전 처리를 공언했던 대법관 증언법, 법 왜곡죄, 재판소원 도입법안 등 사법개혁안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인질극에 맞서 설 명절 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당의 고육지 책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추동력을 사법개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개혁과제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개혁의 깃발 아래 당론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일에 즉각 매진해 주십시오. 합당 논의도 지방선거도 내랑천상과 권력기관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치열하지만 질서 있는 합당 논의와 함께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합당을 둘러싼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 심지어 색깔론까지 동원한 공세는 이제 그만 거두고 합당을 제안한 집권 여당답게 질서 있는 내부 토론과 개혁을 위한 우당과의 연대 정신을 보여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교유착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어제는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국회의원 54명단에
여야 의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신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단 차원의 집단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신천지 탈퇴 교인의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 대가로 교회 건축을 위한 용도 변경 인허가 및 다수 건축물의 종교용지 용도 변경 청탁이 있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벌여온 치밀하고 집요한 범죄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합수본 수사를 발판으로 삼아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매서운 눈이 되겠습니다. 누가 개혁을 방해하고 정교이착 특검을 회피하며 민생을 방치하는지 끝까지 지켜보며 국민과 함께 단호히 행동하겠습니다. 성황조 원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되는 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SNS 등을 통해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처럼 흔들림 없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호통경제학 운운하며 그 쉬운 걸 왜 여태 못했냐고 비아냥을 늘어놓습니다. 장 대표님,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이 호통이라고요? 국민들은 그런 호통이라면 10번, 100번이라도 더 쳐주길 바라실 겁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지요. 귀당이 좋아하는 시장의 언어로 번역해드리면 이런 걸 부두 개입이라고 합니다. 논리가 없으니 말투를 문제 삼고 성과를 부정할 수 없으니 악담으로 덮으려 합니다.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국민 갈라치기로 불안을 키웁니다. 발목 잡기와 갈라치기, 악담 정치와 말꼬리 잡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꼬리가 아니라 일머리를 잡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추진 정책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내재해 있는 토지 공개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제한,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은 토지 공개념의 헌법상 근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 헌바 112 등 사건에서 세대 합산 중과세 등의 방법론은 수정하여야 하지만 토지 공개념은 헌법적 근거가 분명하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11일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예산정책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토지 공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게 90년대 초반이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실태를 만들지 않고 오다 보니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해찬 대표는 강력 및 당원의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를 추진하였고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안정이라는 별도의 섹션을 마련하여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토지 공개념 주장이 헌법 정신과 충돌할 소지, 공산주의 몰락 이전에나 토론의 대상, 시대착오,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으로 받아들여질 위험 등의 언급을 한 민주당 의원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모두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묻습니다. 의원님의 사회주의 운운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고려하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비롯한 민주당 출신 대통령님들이고 민주당 자신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계신 건가요? 네, 신장식 최고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내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제도에 관해 그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을 넘어 눈썹에 불이 붙은 말 그대로 초미지급의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4곳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더 넓어진 선거구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게 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한 통합지역 전역을 아우르는 선거운동 자체가 어렵고 주민들 또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면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고 유권자들 역시 누가 우리 지역의 후보인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개특위 소위를 가동합시다. 지방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에 대해 시급히 논의를 시작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숫자와 구역을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개정될 공직선거법에는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외치며 광장에 모였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도입, 동공천 방지 입법 등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빛의 광장 시민항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 개혁 진보 세력의 압승과 극우 내란 세력의 몰락을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3% 봉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지방의원 비례대표 5% 봉쇄 조항도 폐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월 30일 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이 국민의힘의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5만 명에 이르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2인자 금고지기가 있고 정치권 로비 등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했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이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신천지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에 어떤 부당거래가 오갔는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